자, 이제 21번부터 갑니다. 그죠? 21번. 뭐 21번을 문제를 보시면 요거는 뭐 앞에서 많이 봤던 스타일이다. 그죠? 21번. 21번에 보시면 일단 뭘 체크해야 돼? 집합이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야. 그죠? 하나, 둘, 세 개인데, 자, 여기서 집합 C니까 이거를 뭐 벤다이어그램을 풀겠다가 아니라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만족하는 집합의 개수거든요. 자, 만족하는 집합의 개수가 나왔으니까 어떤 생각이 먼저 나올 거냐면, 야, 얘는 기본적으로 부분집합 문제인 거야. 부분집합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험한 거 있거든. 그러니까 부분집합 문제라는 게 먼저 첫 번째 생각이어야 돼. 만족하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부분집합 문제야. 그럼 부분집합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 좀 어려운 건데, 요거는 한번 볼게. A와 C의 교집합이 C야. 그죠? 여기서 우리가 체크할 거 첫 번째, 요 조건에서 교집합을 했는데, 한 번 더,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요거 체크해 두셨네. 요거 모르시면 안 되는 거. 자, A랑 교집합을 강조할게요. 교집합 C를 했는데 뿅 나왔어. A랑 C 중에 하나가 뿅 나왔어요. 그죠? 교집합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포함관계 얘기하고 싶은 거야. 부분집합이 될 거라는 거지. 자, A랑 C를 겹친 부분이 C니까 C는 어디에? 시작. 그렇지. A에 포함된다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 똑같은 거지. A 빼기 B,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 있는데 차집합이랑 합집합 C를 했는데 C가 됐다. 요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도 지금 이 연산을 하세요가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는 뭐지? 그치? 여기 합집합을 했는데 얘가 그대로 뿅 나왔어. 둘 중에 하나가. 앞에 거든 뒤에 거든 그대로 뿅 나왔잖아. 요러면 마찬가지로 포함관계가 성립해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합집합이랑 교집합을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가 뿅 나오면 이거 뭐야? 이런 게 아니라 바로 포함관계가 생각나야 돼.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우리 되게 중요한 거. A가 B, 이미 앞에서 개념 설명할 때 했던 거죠. A 교집합 B 이렇게 됐다. A가 B, 교집합이란다. A가 B에 포함된다. 요거를 우리가 연산으로 표현하면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이렇게 할 수 있다잖아. A랑 B를 합친다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거랑 큰 거죠. 작은 거랑 큰 거를 합치니까 B가 되고, 작은 거랑 큰 거의 겹친 부분은 작은 거가 된다. 여기서 챙겨야 될 거 뭐라고? 합집합, 교집합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나온 거야. 꼭 A, B가 아닌 거야, 얘들아. A, B가 아니라 앞에 거든 뒤에 거든 하나가 튀어나왔어. 앞에 거든 뒤에 거든 하나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포함관계를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면 문제를 여기까지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자마자 뭐 해야 돼? 보자마자 포함관계가 일단 보여야 되고요. 조건에서 파란색 때문에 이 파란색 부분에서 포함관계가 보이셔야 됩니다. 포함관계 생각하시고, 자, 포함관계니까 부분집합 문제잖아. 부분집합 문제니까 두 번째는 뭐 해야 돼? 만족하는 벤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려주셔야죠. 자, 그러면 A 빼기 B가 있는 거야. A 빼기 B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을 누가 잡아먹고 있고, 그렇지, C가 잡아먹고 있고, 그리고 그 C를 다시 A가 잡아먹고 있다. 이렇게 된 거잖아. 자, 이렇게 벤다이어그램 그리고 나면 세 번째로 뭐 하지? 부분집합에서, 그렇지, 원소가, 특정 원소 하나하나가 원소가 어디로 갈 거냐. 여기서 이제 원소 찾아 들어가셔야죠. 원소 누구 찾아 들어갈까요? 여기서 원소 누가 원소다? 그렇지, 가장 큰 집합 A가 원소가 되는 거야. 1, 2, 3, 4, 5, 6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야. 자, 됐습니까? A 빼기 B를 우리가 한번 구해봐야 되는데 A에서 B를 빼니까 3번도 지워지고, 그 다음에 4번도 지워지고, 5번도 지워지고, 6번도 지워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1, 2가 되겠지. 1, 2. 얘들아, 여기 1, 2는 여기 가 있어야 돼. A 빼기 B는 1, 2에 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1, 2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1과 2는 갈 곳이 정해진 거야. 그치? 자, 그러면 3은 갈 수 있는 게 몇 군데야? 1번 아니면 2번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맞나? 왜냐면 A 빼기 B에는 3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요 두 공간 중에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두 가지. 4도 두 가지. 5도 두 가지. 6도 두 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집합 A의 부분 집합 1, 2, 3, 4, 5, 6을 원소로 중에서
1, 2, 3, 4, 5, 6이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근데 1, 2는 정해져 있어, 갈 곳이. 3, 4, 5, 6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갈 수 있는 곳을 다 따져보는데 갈 수 있는 공간이 일단 이 공간은 갈 수가 없죠. 이 공간은 이미 다 A 빼기 B만 오라 그랬으니까 3, 4, 5, 6은 갈 수가 없고 나머지 공간에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으니까 총 16가지가 되는 거야. 되시겠네요? 여기까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여기까지 문제 없을 거고요. 자, 그러면 다음 22번. 22번 문제를 보자. 22번은 전체 집합 쭉 있고, 자, 요 문제는 되게 중요한 유형이긴 해요. 요 중요한 유형이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배수 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요건 제목을 그냥 배수 집합이라 부를 거야. 요 녀석은 좀 중요하니까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배수 집합. 배수 집합은 그냥 자연수의 자연수의 배수를 원소로 밑으로 갈까요? 자, 배수 집합. 배수를 원소로 하는 집합. 이게 배수 집합이야. 근데 배수 집합이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배수 집합을 우리가 불편해하는 이유. 그게 뭐냐? 이게 표현이 어려워. 갑자기 막 AK 나오고 막 AK, AK 이게 뭔데요? 그냥 이름이야. AK 그냥 이름. 자, 그러면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 X가 뭔데? X는 그냥 원소야. X가 원소야. 자, 봐 해놓고 X는 K의 배수 그랬어요. K의 배수. 그러니까 X는 K의 배수야. 그럼 K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K가 정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A4 이렇게 A4가 보세요. 여기 보면은 AK라고 적혀 있잖아. AK가 이름인데 그 K 값이 바뀌는 거야. 4로. 그럼 여기 4의 배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A4는 어떻게 돼요? 4의 배수를 원소로 하는 거야. 그러면 4의 배수니까 4, 8, 12, 점점점 쭉 있겠지. 그런데 전체 집합이 1부터 100까지니까 100은 들어가겠죠. 4의 배수가 100이 되니까. 이런 느낌 되시겠습니까? 요게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챙겨 먹어야 될 거. 됐죠? 자, 배수 집합. 이거 어렵다. 자, 그러면 배수 집합에서 우리가 챙겨야 될 게 뭐냐면요. A2 교 A3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거냐 이거야. 요게 첫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 자, A2, A3을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느냐. 잘 보셔야 돼요. 중요하다. 배수 집합. A2 교 A3은 어떻게 되냐면 2의 배수가 되는 거지. A2가. 그죠? A3은 시작? 3의 배수가 되는 거야. 근데 교집합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면서죠. 면서. 2고. 맞습니까? 교집합이니까. 그럼 2의 배수 면서 3의 배수. 2의 배수 2고 3의 배수니까 다르게 말하면 요거는 2와 3의 공배수가 되는 거야. 자, 2와 3의 공배수. 자, 여기까지 왔니? 2와 3의 공배수. 자, 2와 3의 공배수를 우리가 초등학교 때 우리가 배웠는데 2와 3의 공배수에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건 뭐냐면 2와 3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였어. 최소 공배수의 배수. 최소 공배수 지금 얼마지? 6이죠. 얘는 6의 배수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한 번 더 접근하면 A 6이랑 같은 거야.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A 4와 교 A 6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4의 배수면서 6의 배수인 거잖아. 4와 6의 공배수니까 공배수를 우리가 최소 공배수 한번 보여봅시다. 자, 요렇게 니은자로 쭉 곱하잖아. 곱하니까 얼마 나오지? 12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A4와 교집합 A6, 4의 배수면서 6의 배수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 얘는 12의 배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첫 번째 뭘 챙겨 두셔야 되냐? 배수집합 문제에서 배수집합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배수집합은 모든 연산이 가능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첫 번째 챙겨야 될 거. 교집합 연산이 가능해야 돼. 교집합이 어떤 느낌이야? 시작. 공통의 느낌으로 연산이 가능해야 돼요. 공통. 그리고 교집합 연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지? 그렇지. 최소 공배수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이거 사실 초등학교 문제야. 그죠? 초등학교 문제인데 여러분이 좀 불편해하는 이유는 뭔가 이 표현 자체가 어색한 거야. 그냥 문제에서
그냥 배수라고 알려주고 그냥 4의 배수랑 3의 배수의 공통부분을 구하시오 아니면 3과 4의 공배수를 구하시오. 그럼 우리는 쉽게 구합니다. 됐습니까? 이게 첫 번째.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배수 집합 문제에서는 무슨 집합만? 교집합만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주어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교집합이잖아. 교집합만 계산이 가능하다 그랬으니 얘를 일단 분배 법칙으로 정리해 줄 거야. 교집합만 연산 가능하다 했으니 분배하면 어떻게 된다. 시작. A4 교 A3. 자, 배수집합의 핵심은 일단 기본적으로 분배 법칙이 가능하다. 이걸 먼저 배우는 거죠.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분배를 하고 나니까 교집합이 연산 가능하고 이 교집합은 공배수니까 자, 읽어볼까요? A4 4의 배수면서 3의 배수 3과 4의 공배수 4와 3의 공배수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12로 정리가 될 거고요. 합집합. 그 다음에 얘는 2의 배수면서 4의 배수. 여러분 2의 배수면서 4의 배수면 누가 되는 거야? 2, 4, 6, 8이랑 4, 8이니까 얘는 당연히 그렇지 4가 되겠죠. 얘는 4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을 거야. 됐음? 여기까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두 번째 주제가 생겨요. 아, 배수집합 어렵다. 그죠? 첫 번째는 배수집합에서 교집합이 가능하다 그랬고요.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A2랑 교집합 A6은 당연히 계산이 가능하겠죠. 얘는 A6이야. 그지? 근데 여기서 한번 정리. A2라는 녀석은 2의 배수니까 한번 써볼게. 2, 4, 6, 8, 10, 12, 14, 16, 18, 20 이렇게 쭉 있잖아. A6은 6, 12, 18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어떤 느낌? 빠밤. 아우! 어떤 느낌이에요? 2의 배수 집합, 6의 배수, 뭐야? 이거 A6, 6의 배수가 당연히 A2, 2의 배수에 포함되잖아. 포함되잖아. 포함 관계가 성립하는 거잖아. 언제는, 이 언제는이 나와야 돼, 얘들아. A2랑 A6은 서로 무슨 관계지? 약수 배수 관계였어. 맞나요? 약수 배수. 약수 배수 관계는 포함 관계가 성립하는 거야. 약수 배수. 약수와 배수로 되어 있다면 두 수가 포함 관계가 성립합니다.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는 게 무슨 말이었다? 아까 포함 관계를 우리가 포함 관계 A가 B에 포함된다 생각나는 거? A와 B의 합집합은 B가 되고, 그죠? A와 B의 교집합은 A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포함 관계가 성립하므로 원래는 배수집합에서는 교집합은 연산 가능하지만, 자, 두 번째 챙겨야 될 거, AK랑 A 네모랑 이렇게 할게. A 세모가 있는데 이 네모 세모가 중요하죠. 이 네모 세모가 무슨 관계라면 약수 배수라면 약배수 할게. 약수 배수라면 뭐 한다?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 이게 두 번째죠. 포함 관계 성립한다. 자, 포함 관계가 성립하니까 무슨 집합도 합집합도 가능하고 교집합도 연산이 해석이 가능하다. 그죠? 차집합도 물론 가능하겠죠. 이런 것들의 해석이 가능하다. 짜잔. 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2의 배수와 4의 배수를 합치래. 그럼 2의 배수, 12야, 미안합니다. 12의 배수랑 4의 배수를 합치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 얘는 포함 관계가 성립할 거 아니야. 그지? 여기에서. 약수 배수 관계니까. 누가 더 크다? 덩치가? 4의 배수가 더 큽니다. 12라는 수는 더 크지만 12의 배수보다 4의 배수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죠? 포함 관계 성립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얘는 A4가 될 거야. 결국 이 문제는 4의 배수의 원소를 개수를 구하는 거고요. 1부터 100까지 해서 4의 배수는 100 나누기 4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100 나누기 4를 하면 25가 나오니까 답은 25개가 됩니다. 자, 22번은 배수집합 문제고요. 배수집합 문제는 생각보다 단골이니까 꼭 챙겨 두셔야 될 것 같아. 자, 연속으로 계속 어려운 게 나오네. 문제를 보니까. 자, 23번도 중요하네요. 23번 중요합니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자, 얘는 대칭 차집합이라고 불러. 제목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기억하기 위해서 정도만 알아두자. 대칭 차집합. 익숙해지셔야 된다.
대칭 차집합은 되게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유형 되게 중요한 거 많이 배운다. 대칭 차집합. 출발해 볼게. 자, 대칭 차집합에서 그래서 대칭 차집합이 뭐냐? 대칭 차집합이 뭐냐? 그렇다. 대칭 차집합은 어떻게 생겼냐면 집합 A랑 B가 있는데 A 빼기 B랑 B 빼기 A랑 이렇게 순서 바꿔서 하는 걸 합집합을 우리 대칭 차집합이라고 해요. 그럼 왜 대칭 차집합인데 선생님? 여기를 딱 기준으로 해서 반으로 포개어지면 양쪽이 딱 접히죠. 그죠? 이쪽에 B, 이쪽에 B, 빼기 빼기 AA 이래서 그냥 대칭 차집합이라 부르는 거거든.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 그딴 거. 자, 그러면 대칭 차집합을 이렇게 길게 쓰니까 귀찮잖아요. 그죠? 얘는 합집합도 아니고 사실 교집합도 아니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만든 연산이거든. 그래서 얘를 우리는 기호로 만들 건데 앞에 거 A, 뒤에 거 B라고 하면 여기 뭐 세모 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A 동글뱅이 B라고 쓸 수도 있고 뭐 A에다가 별 달고 B 할 수도 있고 정해진 건 아니야. 중요한 건 이게 먼저 머릿속에 담아있어야 돼. 세모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저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도 세모 나왔는데 세모가 뭐냐? 뭐 신경 쓸 필요 없어. 요거 보고 우리는 대칭 차집합이네. A 빼기 B랑 B 빼기 A구나. 대칭 차집합이구나. 요거만 기억하시면 된다. 됐습니까? 그런데 대칭 차집합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좀 많아. 그죠? 생각보다 많은데. 이 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3번까지는 가셔야 돼요. 1, 2, 3을 다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첫 번째가 뭐냐? 대칭 차집합의 연산을 쉽게 하는 방법을 하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대칭 차집합과 똑같은 연산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자. 한번 쭉 정리 한번 해야 돼. 이거는 23번은 대칭 차집합은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꼭 챙기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출발해 봅시다. 자, A 빼기 B랑 B 빼기 A를 합집합이 대칭 차집합인데 이걸 우리가 생각하기가 차집합이라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A 빼기 B는 몇 번이냐 그러면 번호로 말하면 1번이 될 거야. 그지? B 빼기 A라는 녀석은 당연히 번호로 말하면 3번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얘기하는 거야. 합집합을 했으니 결국 1번, 3번이 될 거고요. 자, 1번, 3번은 우리가 연산 집합으로는 표현이 불가능해요.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1번, 3번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A와 B의 합집합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뺀 거와 같아. 그지? 맞죠? 1번, 2번, 3번에서 2번을 쏙 빼니까 남는 게 1, 3이잖아. 맞나? 요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은 대칭 차집합이 나오면 요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앞에 거랑 뒤에 거의 무슨 집합에서? 합집합에서 앞에 거, 뒤에 거 교집합을 그냥 빼주면 된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지 잠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걸 잠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자, A 빼기 B를 간다. A 빼기 B, A 빼기 B. 자, 그럼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고, 집합 C가 있다. 자, 됐죠? 집합 C가 있다. 자, 3개짜리 이거 꼭 연습하셔야 돼요. 3개짜리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A 세모 B가 있다. 거기다가 세모 C를 해보자. 자, 그러면 A 세모 C는 어떻게 돼? 합집합에서 교집합 빼니까 바로 보이겠지.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빨갛게 칠해주시면 되고, 여기 빨갛게 칠해주면 돼요. 이렇게. 됐지? A 빼기 B. 맞나? 대칭 차집합 하면 합집합에서 교집합 뺀 거니까. 자, 그러면 세모랑 이 빨간색이랑 세모랑 해야 되나? 이게 빨간색이잖아, 지금. 이 빨간 결과랑 세모랑 하라 그러는데, 세모를 어떻게 할까? 세모는 우리가 파란색으로 한번 칠해볼게. 자, 어렵지 않아요. 그냥 세모 이렇게 칠해요. 이렇게 칠해. 이렇게 칠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교집합을 뺄 거야. 여러분, 교집합 보여, 안 보여? 보여. 교집합 요거 보여. 요거. 그죠? 교집합. 여기도 교집합이잖아. 요 교집합을 빼라 그랬으니까 빼버리면 되는 거야. 빼버리면 어떻게 돼? 그림으로 그려면 A. 일부러 또 이렇게 소개해야지. B, 지배하라고. C,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A 세모 B 하고 세모 C 하면 어떻게 된다? 색칠을 하라 그러면 답은 어떻게 됩니까? A 칠하고, 여기 칠하고. 그 다음에 겹친 것만 빼고, 나머지 다 칠하면 돼요. 이렇게 칠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된다. 됐습니까? 요거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쉽게 할 수 있다. 생각보다. 됐나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챙겨야 될 게 뭐냐면,
기초 연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기초 연산. 이 쉽게 하는 방법에 의해서 기초 연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기초 연산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 자기 자신과 연산이야. 자, A 세모 A부터 해볼까요? A 세모 A. 자, 합집합은 어떻게 돼? 둘이 합집합은 당연히 A가 되겠지. 둘의 교집합은 당연히 A가 돼요. 이거 우리 아마 앞에서 기초 연산을 다 했던 거니까 합집합은 A고 교집합은 A인데 거기서 빼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공집합이지. 자기 자신의 연산은 당연히 이렇게 될 거는 빼면 공집합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공집합이랑 만약에 해보자 그랬어. 공집합이랑. 그러면 이번에는 자, 합집합은 어떻게 돼? A죠. 교집합은 없잖아. 근데 걔를 빼라 그랬어. 그럼 자연스럽게 A가 되겠죠. 그다음 전체 집합이랑 한번 해볼까? 전체 집합이랑. 자, 그러면 합집합은 어떻게 된다? 전체 집합이지. 교집합은 어떻게 돼? A잖아. 그럼 빼니까 어떻게 되지? A 여집합이야. 맞습니까? 그 다음에 A에다가 이번에는 A의 여집합이랑 해보는 거야. 자, 합집합은 우리 알고 있죠? 전체 집합. 자, 교집합은 없어요. 빼니까 전체 집합. 이렇게 되잖아. 됐지? 되지?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우리가 자주 나오는 게 있거든요. 자주 언급되는 녀석이 있어. 자, 중요한 거. 별단단 연습해야 돼요. 기초연산. A 세모 A는 어떻게 된다고? 공집합이잖아. 그지? 그리고 A랑 세모 공집합은 어떻게 되지? A야.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짠. A 세모 A는 어떻게 될까? 해보자. 찌리링. 얘는 뭐예요? 그렇지. 공집합. 공집합 세모 A는 어떻게 되지? A. 아하. 그러면 다시 A 세모 A는 어떻게 될까? 자, 세 개짜리가 뭐가 돼? 결과적으로 A가 됐잖아. 그럼 결국 A 세모 A가 될 거 아니야? 세 개가 A니까. 선생님들 세 개가 A잖아. 그렇지? 세 개가 A니까. 세 개의 A는 좀 A 세모. 근데 뭐야? 시작. 공집합. 그러면 A 세모는 어떻게 될까? A가 5개 있어. 근데 A가 4개 있을 때 뭐가 되지? 얘가 공집합. 그러면은 공집합 세모 A가 될 거 아니야.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될까요? 얘는 A가 되겠죠. 아, 무슨 말이야? 3번, 4번, 5번, 2번일 때, 3번일 때, 4번일 때, 5번일 때. 아, 홀수와 짝수에 의해서 하나 나눠지는구나. 요거 챙겨 두셔야 돼요. 자, 기초연산에서 A 세모 A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렇게 쫙 반복되고 있어. 반복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녀석의 결과를 미리 알고 있어야 돼. 자, 설명해야 돼. 이거 중요합니다. 요거 챙겨 두셔야 되고요. 나머지 연산도 각각 챙겨 두십시다. 자, A 세모 A 여는 어떻게 된다고? 얘는 합집합의 전체 집합이고 교집합은 없으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전체 집합. 이런 거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이랑 합치면 어떻게 되냐? 전체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고 교집합은 A니까 빼면 A의 여집합이다. 요런 정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빨리빨리 되셔야 됩니다. 기초연산. 위에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 요걸 연습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얘도 어쨌든 연산이잖아. 대칭 차집합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이 연산도 어떤 특별한 규칙이 있을까? 교환법칙이 성립할까? 결합법칙이 될 수 있을까? 뭐 요런 거죠. 자, 요런 거. 자, 봅시다. A 세모 B랑 여러분 자리 바꿔서 B 세모 A랑 한다고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당연히 같겠죠. 당연히 같겠죠. 왜? 선생님이 이거 합집합 어차피 A랑 B 합집합. 이렇게 합쳐도 A랑 B의 합집합. 교집합 구해도 앞에 거랑 뒤에 거 자리 바꾼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챙겨 두셔야 되는 거죠. A 합집합은 A 세모 B랑 자리 바꿔서 B 세모 A랑 상관없다. 자, 그 다음에 결합법칙 3개짜리가 있는데 앞에 거 2개 먼저 하는 거랑 뒤에 거 2개 먼저 해서 계산하는 거랑 순서 바꿔서 계산하는 거랑 자리 바꾸는 건 괜찮은데 이제 순서 바꿔도 괜찮겠니? 라고 물어본 거야.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아까 3개짜리 이거 연습하려고 했습니다. 자, A 세모 B 한번 가봅시다. A 세모 B. A 세모 B는 당연히 이렇게 될 거야.
그쵸?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A 세모, B 세모 C니까 B 세모 C를 먼저 하려 했으니까 B 세모 C를 먼저 해볼게. 자, B 세모 C 가자. B 세모 C. B 세모 C. B와 C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야. 그지? 교집합을 뺀 거야. 교집합 빼. 쫙. 그리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를 칠합니다. 그죠? 얘는 A를 칠하면 되고, A를 쫙, 자, 칠해요. A를. 그죠? 얘는 B를 쫙 C를 다 칠합니다. 이렇게 다 칠하고 나서 뭐 하라고? 겹친 거를 빼라 그랬잖아. 겹친 거를. 근데 겹친 게 요 부분이죠? 그죠? 겹친 거 여기죠? 요걸 빼는 거죠? 빼고 나면 보세요. 모양이 서로 같아야 달라요? 같아요. 요 까만 부분 딱 없다고 생각하면 서로 같습니다. 그죠? 아하. 그래서 결합법칙도 성립하네. A 세모 B랑 세모 C가 있는데 이거 순서를 우리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구나.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대칭 차집합 풀 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쓱쓱쓱 우리 마음대로 계산을 해도 크게 불편함이 없다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 백지죠. 여러분, 대칭 차집합 백지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자, 먼저 슬슬 정리부터 한번 다시 곱씹어 보시고 23번은 문제 개념을 한번 정리는 하고 다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셔야 하셨어야 돼요. 자, 갑니다. 자, 그러면 23번 풀이를 깔끔하게 한번 가보자, 여러분. 자, A 세모, B 세모, A는 했다. 자, 어떻게 푸는지 잘 보세요. A 세모, B 세모, A야. 자, 우리는 일단 첫 번째 찌리링. 얘는 마음대로 바꿔도 되고 순서 마음대로 해도 돼. 마치 이런 거야. 1 더하기 2 더하기 5가 있어. 이건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거든. 그러면 1, 2를 먼저 더해도 되고 선생님 내가 1, 5를 먼저 더해도 되고 2, 5를 먼저 더해도 되고 우리 마음대로 막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막 이렇게 바꿔서 풀어도 되잖아. 막 이렇게 바꿔도 돼. 마음대로. 그죠?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도 되죠. 그럼 똑같은 짓을 할 수 있는 거야. 대칭 차집합은 순서 상관없을 거. 순서 상관없어. 마음대로 바꿔도 돼. 그 말은 내가 편한 연산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우리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만약에 9가 있어. 이거 순서대로 더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 1하랑 9를 먼저 더하지. 그지? 1, 9를 먼저 더하잖아.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보면 아까 우리가 쭉 연습해봤던 사람이면 요거 요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A 세모 A 먼저 하고 B 나중에 하자. 왜? A 세모 A는 바로 연산 결과가 보이니까. 합집합에서 교집합 빼니까 얘는 공집합 세모 A야. 아, 공집합 세모 B니까 어떻게 돼? 합집합은 B고 교집합은 공집합이니까 그냥 뺄 게 없죠. B가 됩니다. 결국 이 문제는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고 B의 원소의 개수는 4개니까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좀 어렵다. 그죠? 어렵다. 자, 23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좀 중요하니까 꼭 챙겨두셔야 된다. 자, 24번 볼게요. 24번도 여러분 좀 생소한 문제야. 집합에서 갑자기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선생님이라고 해요. 최대값, 최소값이 뭔데요? 최대값, 최소값이 뭘까? 이렇게 된 거야. 자, 풍선 생각하시면 돼요. 풍선 문제거든요. 기본 문제는 얘는 풍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영역의 싸움이고 또 그 유명한 벤 다이어그램으로 출발을 하는 거지.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기본 내용부터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자, 공간이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공간이 한정적으로. 자, 전체 집합이라고 공간이 제한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A 공간, B 공간, C 공간, D 공간이 있어요. 자, 서로 힘을 합치고 딱 있단 말이지. 자, 봅시다. A 공간이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한번 해볼게. 설명. 자, A 공간, 요 공간이 최소가 되라고 그랬어. 최소. 얘가 최소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얘가 최소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생각해야 돼. 자, 잘 생각해보자. 집합 A를 구성하고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어요. 집합 A라는 녀석은 인원수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보자. 근데 A랑 그러면 내가 한번 적어볼게. 자, 설명해야 된다 이거. 자, 요 개념만 설명해줘.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만약에 10개라고 적혀있 10명이야. 자, 10명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A 공간과 B 공간에 합쳐서 10명이 있다는 소리잖아. 그지? 근데 A가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B가 늘면 되는 거지, 얘들아.
B 공간이 점점 침범해. 여기 이만큼 아니라 얘가 점점 들어와. B가 더 커져. B가 점점 커져. B가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점 A가 줄어들겠지. 아, 되게 중요한 거. B가 커지면 커질수록 A는 줄어들 거야. 왜냐면 제한이 있으니까. 총 합쳐서 10개니까. 이런 거야. 사탕과 초콜릿이 있는데 사탕과 초콜릿을 합쳐서 10개를 샀어. 내가 초콜릿을 3개 샀으면 사탕이 7개지. 근데 초콜릿이 4개 되면은 사탕이 6개야. 초콜릿 5개가 되면 사탕은 5개겠지. 자, 점점점 많이 겹치면 겹친 공간, B 공간이 많이 늘면 A는 줄 거야. 자, 요거부터 먼저 이해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자, 요거 한번 설명하시고 공간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요. 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A라는 녀석의 제한이 있어요. A의 원소 개수가 10개이기 때문에 제한적이다. 요거부터 설명해 보시고요. 자, 요거 설명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자, 설명했니? 됐니? 자, 그러면 출발할게. 요거도 24번도 어렵다. 하우, 이번에 어려운 문제 되게 많네요. 자, 여기 30번까지가 아마 이게 50문제잖아요. 그지? 그러면 10번, 20번 대가 앞부분이고 21번보다 30번이 중간에 있잖아. 요 중간 문제가 사실 가장 가치가 많고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좀 자주 접하는 중난이도 수준의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30번까지 여러분이 정복하는데 꼭 투자는 하셔야 된다는 거. 자, 되겠죠? 24번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30명의 학생들에게 수학 문제 2문제를 풀려고 했다. 그 결과 1번 문제를 푼 학생이 20명. 자, 1번 문제를 푼 학생, 요거를 우리가 1번 문제를 푼 학생을 우리가 편의상 A라고 부르자. 요렇게 세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제 풀 때. 2번 문제를 푼 학생이 17명이다. 2번 문제를 푼 학생을 우리가 B라고 얘기해 보자. 여기까지. 그럼 이 30명은 뭔데요, 선생님? 이거는 당연히 전체 집합이 되겠지. 학생들이 풀었는데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못 풀 수도 있잖아. 틀릴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자, 집합 A. 1번 문제를 푼 학생이 몇 명이라고? 자, 20명. 그리고 2번 문제를 푼 학생 집합 B가 몇 명이다? 17명이다. 요렇게 일단 세팅하는 거. 여기 첫 번째 중요한 거 같아. 됐니? 요렇게 첫 번째 단계에서 문제를 읽으면서 요렇게 하나씩 하셔야 된다는 거. 되겠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푼 학생 여기서 다 끊고 뭐 하셔야 되냐? 요런 문제 나올 때 최대값, 최소값 나오면 무슨 문제야? 시작. 공간의 문제였어. 공간의 문제니까 뭐 해야 돼?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시작. 그렇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겠다. 두 번째 주제는 이걸 보고 벤 다이어그램부터 딱 그리는 거야. 이거 최대값, 최소값 나왔네. 그럼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천천히 생각해 봐야지. 이렇게 된 거야. 짠, 이렇게 될 거야. 자, 편의상 여기를 A 공간, B 공간, C 공간, D 공간이라 하자.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A의 원소 개수가 20개라는 걸 우리가 다르게 A 플러스 B가 20이라고 바꾸고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B, A 교집합이래. B의 원소 개수가 17개니까 B 플러스 C가 17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죠? 그런데 두 문제를 모두 푼 학생이야. 모두 푼 학생. 두 문제를 모두 푼 학생이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싶은 건 그렇지. B의 최대값을 물어본 거야. 자, B의 최대값. 많이 겹쳐라. 많이 겹쳐라를 반대로 생각해 줘야 돼요. 많이 겹쳐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A랑 C가 줄어라. A랑 C 공간이 줄면 점점점 많이 겹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렇잖아, 선생님들. A랑 B에서 B 부분이 교집합이 커지라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 A가 점점 B가 점점 이렇게 빵빵해지는 거잖아. 그지? 점점 서로 많이 친해져야 돼. 그러면 점점 가까워질 건데, 자, 생각해야 돼. 여기서 중요한 거. 빰빰빰. vs. 자, 누가 더 커? A가 더 많지. A랑 B랑 점점 가까워지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1번 문제 맞춘 애가 2번 문제도 다 맞출 수도 있잖아. 그치? 그렇잖아. 겹치니까. 점점점 겹치다 보면은 덩치가 큰 녀석이 A가 쫙 B를 뿌앙 이렇게 다 잡아먹으려고. 여기 17명 있는데 여기에 3명 밖에 없어. 그러면 맞잖아. 전체 합치면 A의 합집합 A는 20명이고요. B는 7명, 17명이 맞죠. 이렇게 많이 친해지면 그럼 비교를 해봐.
비교를 해서 큰 쪽으로 흡수가 돼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최대한 많이 겹치게 되겠지. 그래서 겹친 부분이 가장 크다 그랬으니까 17명이 될 거야. 자, 그럼 최소값은 어떻게 돼요? 점점점 멀어져라 그러죠. 점점점 멀어져라. 점점점 멀어져라. 점점점 멀어져라. 자, 어떻게 돼야 돼? 어떤 느낌이야? A랑 B가 최대한 밖으로 계속 삐져나가는 거야. 점점 A는 덩치가 크고 일부러 좀 이렇게 크게 그리면 좀 더 편하겠죠? B가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밖으로 나가겠대. 최대한 밖으로.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30명 학생에게 했대. 이게 30명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이제 30명. 이거 왜 안 써먹었어? 30명. 그죠? 우리 분명히 써먹어야 되네요. 정보가 좋아진 건 써먹어야 되지. 저 30명? 얘들이 완전 사이가 안 좋아져. A랑 B가. 나 1번 문제를 맞춘 애는 2번 문제 못 맞추고 뭐 이런 거야. 국어는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을 못 하거나 수학은 잘하는데 영어를 못 하는 학생들. A는 20명이 1번 문제 맞추네. B 17명. 2번 문제 맞추네. 딱 떨어져 있어. 근데 합치면 얼만데? 이러면 저는 37명이잖아. 아니, 우리는 30명 거 테스트를 봤는데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37명이 학생이 나오겠니? 말이 안 되잖아. 최소한 몇 명은 겹쳐야 돼? 최소한 몇 명 겹쳐야 돼? 아우! 7명은 겹쳐야지. 얘들아, 무슨 말이야, 선생님? 이거 우리 이런 거 있잖아. A와 B의 합집합은 A랑 B를 더한 거에서 빼기 A 교 B잖아. 이렇게 된 거야. 자, 여기 몇 명? 여기 20명, 여기 17명. 그리고 교집합의 개수를 몰라. X. 그런데 우리가 최대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는 30명이니까 어차피 합집합의 최대값이 30명이야. 그죠? 그쵸? 그러면 합치니까 얼마? 37명. 마이너스 X는 30. 그러면 7이 나오겠지. 그래서 최소값은 7이다. 요거는 공식으로도 풀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요 감각도 더 중요합니다. 37명인데 어떻게 30명이 되지? 7명은 겹쳤구나. 여기 푼 애랑 여기 푼 애랑 7명은 겹쳤구나. 요 감각 중요하다. 됐니? 겹친 부분은 최소한 7명이 있고 많이 겹치면 한쪽이 잡아먹으면 된다. 큰 쪽이 작은 쪽을 잡아먹으면 최대한 겹칠 것이다. 됐나요? 24번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가 되게 많아요. 자, 이제 25번. 자, 25번부터는 우리가 조금 빨리 풀 수 있겠다. 그죠? 이제 우리가 정리했던 문제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네요. 자, 배수집합 문제가 나왔어요. 배수집합 나왔으니까 우리가 크게 불편함 없이 이제 슥슥슥 한번 해봅시다. 자, 배수집합에서 우리가 챙겨야 될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배수집합 문제가 나왔어요. 첫 번째. 여기 첫 줄이잖아. 자연수 K의 배수집합을 A라고 하자. 왜 이렇게 줄이 그어지느냐?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배수집합을 챙겨야 될 거. 첫 번째, 1번 시작. 교집합은 무슨 집합이다? 공배수다. 그죠? 공배수. 교집합에서 뭔 난리요 이게. 교집합인데 시작. 공배수. 그죠? 공통이다. 자, 두 번째, 만약에 여기 A 네모가 있고 A 세모가 있는데 여기 네모 세모가 무엇이면 약수배수면 포함관계 성립한다. 약수배수면 특별하게 해석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일단 AK 문제만 볼까요? 자, 1번 보시고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게요.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A4는 포함된다. A8이 A4에 포함된다. 이거 뒤집어 놨어, 왜? 자, 4의 배수, 8의 배수 딱 보니까 뭐가 생각났어요? 요거 지금 4의 배수랑 8의 배수는 서로 약수배수죠? 자, 4, 8, 12, 16 이렇게 될 거죠? 8, 16, 24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포함되는 거 맞죠? 그래서 당연히 넘어가면 되고요. 요거 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거 약수배수네 포함관계 성립하겠네. 이런 거. 자, 5번. 자, A3. 요거 우리 했던 거네. 교집합 가로 열고 A4, 찡찡찡, A8. 자, 여기서 첫 번째 딱 보자마자 요거 약수배수 관계니까 포함관계 성립하잖아. 포함관계 성립하니까 연산해버리는 거야. A3 교자. 둘이 합치면 어떻게 될까? 큰 게 돼야겠지. 누가 더 크지? 숫자 큰 거 아니고 4의 배수랑 8의 배수 중에서 누가 더 덩치가 크냐고요. 이거 단순하게 풀면 자꾸 8 써요. 8이 더 큰데요, 선생님? 이게 아니고 4의 배수가 8의 배수보다 더 큽니다, 덩치가. 그죠? 그래서 A4. 그리고 얘는 교집합이니까 연산하면 어떻게 돼? 공배수. 3과 4의 공배수를 구하라. 12의 배수와 같다. 12의 배수와 같다. 자, 1번하고 5번 정도는 해결하시면 되겠다. 되겠니?
자, 두 번째는 뭐가 나왔냐면 이제 배수집합이랑 세트로 나오는 녀석이 있는데 배수집합 세트가 뭐냐면 약수야. 배수집합의 세트가 약수거든요. 배수집합 문제가 약수도 있고 그다음에 서로소집합도 있거든요. 이렇게 세트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배수집합은 이제 변신이고 변화적 관적 아니면 반대되는 개념일 수도 있는데 배수의 반대는 약수니까 그지? 야, 약수도 정의 내리면 약수도 이해하겠니라고 땄어. 자, BK가 나왔거든요. BK. 자, BK는 뭐냐? BK는 약수를 원소로 하는 집합을 BK를 한다고 그랬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처음 보니까 BK. 자, B10이 왔어. B10이 뭐야? 어떻게 돼? 10의 약수. 1, 2, 5, 10. 별로 어렵지 않죠? 요거는 이렇게 느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번부터 볼게. B, K제곱의 원소의 개수는 3이다. 이게 뭔 소리야?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 BK제곱이 뭔데요? 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자, 어떡하긴 어떡해. 이런 문제는 좀 어려운 건 인정해. 자, 여기서 문제가 자연수 K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BK제곱이 뭔지 모르니까 못 풀겠다가 아니라 K에다가 1, 2, 3, 4, 5 등을 넣는 거야. 자연수는 이렇게 하나씩 확인해 주면서 생각해 주는 거 되게 중요한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어렵다. 자연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K에 1 넣어보자. K에 1 넣으면 제곱하니까 얼마 돼? B1이 될 거야. 그 다음에 K에 2 넣으면 시작. 4가 될 거야. 그 다음에 3 넣으면 9가 될 거야. 4 넣으면 16이 되는 거야. 5 넣으면 25가 되네. 이렇게 돼. 자, 1의 원소의 개수는 1의 약수니까 1의 약수는 1개. 맞죠? 자, 4의 약수는 어떻게 돼? 4의 약수. 4의 약수는 찌리링 4의 약수는 1, 2, 4 맞아. 3개. 자, 9의 약수는 1, 2, 3, 9. 아닌데 이거 2번 이렇게 틀렸다 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런데 나머지 3번, 4번 좀 빨리 한번 확인은 할게. 자, 5의 약수랑 7의 약수의 교집합이야. 5의 약수는 1하고 5고요. 7의 약수는 1하고 7이야. 교집합이니까 1밖에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한 개가 맞고요. 자, 4번은 10의 약수니까 1, 2, 5, 10이고 그 다음에 15는 1, 3, 5, 15가 될 거야. 그죠? 근데 교집합을 하려 했으니까 5랑 1이랑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 1, 5니까 B5랑 같다. 이것도 맞는 거지. 됐죠? 이런 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2, 3, 4번은 약수집합인데 약수집합은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이런 거는 한번 경험은 하셔야겠네. 됐죠? 25번. 자, 다 끝나갑니다. 30번까지 이제. 자, 26번. 26번 우리 많이 했던 거네. 그죠?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 이거 많이 했잖아. 자,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어. 집합 A가 1, 2니까 일단 PA란 집합부터 먼저 구해야겠지. 자, A의 부분집합, 공집합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고 자기 자신 1, 2도 있는데 이걸 집합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 있는데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 녀석이 이렇게 생겨먹었다. 복잡한 게 아니고 원소가 몇 개 있어? 4개. 자, 이 녀석의 부분집합 분해서 X라고 하면 일단 벤 다이어그램부터 그리려 했죠. 만족하는 집합의 개수 문제는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려주시면 됩니다. 가지. A가 얘 공집합 너 어디 갈 수 있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두 가지. 야, 너 뭐라고 부르기도 힘들어. 그냥 너라 하자. 너 어디가? 두 가지. 야, 그 다음 너는 두 가지. 저도 두 가지. 그냥 원소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 16가지다. 답은 16이다. 됐죠? 이제 이 정도는 많이 했으니까 앞에서 반복했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요거 우리 많이 했던 문제네. 우리 문제에서도 많이 봤던 거. 집합 A가 집합 B에 부분집합이 된다. 자, 만족해야 되니까 A가 B에 포함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A가 B에 포함되면 원소들이 빠짐없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 자, A의 원소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4가 있어요. 여기 4가 있어. 자, 너가 4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너가 4가 될 수도 있고, 너랑 같을 수도 있고, 너랑 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상당히 복잡한 문제거든. 근데 우리가 수학의 발상은 아는 것부터 생각해 주는 게 좋잖아. 그래서 첫 번째
a가 얼마이면 4이면 두 번째 a 플러스 2가 얼마이면 4이면 까지부터 풀어볼게. 자, a가 4면 어떻게 돼? 이렇게 직접 하는 거야. 직접 적어. 집합 a를 포함되는지 해봐야지. a가 4면 집합 a는 어떻게 돼요? 4하고 6이 됩니다. 집합 b는 a에다가 4를 넣으세요. 그러면 얘가 9가 되고요. 16이 나오고 4가 됩니다. 포함이 되지 않아요. a가 b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a가 4면 말이 안 되는 거네. 자, 그 다음에 집합 a 플러스 2가 4니까 따라서 a는 얼마가 되겠지? 2가 되는 거야. 자, a가 2면은 집합 a는 2하고 4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집합 b를 구해보자. a에 2 넣으면서 계산하면 돼. 5 나오고 4 나오고 4야. 4 나오고 4니까 그냥 4죠. 두 번 안 쓰니까. 마찬가지로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아, 첫 번째, 두 번째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자, a가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다 확인해야지. 그치? 이제 하나씩 해보는 거야. 모르니까. 어머네? 하나씩 해보는 거야. 자, 4가 되는 거 없으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또 이제 3번이라 할까요? 3번. a랑 여기 집합 a래 원소 a랑 집합 b의 원소 2a 플러스 1이 서로 무엇하는 경우? 같은 경우. 자, 그러면 이때는 a가 얼마가 됩니까? a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리고 집합 a를 직접 구하시는 거예요. 집합 a에다 마이너스 1 넣으니까 마이너스 1, 1. 집합 b도 구해보자. a에 마이너스 1 넣으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1, 4. 포함됩니까? 포함되네. 포함되네. 포함되니까 된다고 하시면 되는 거다. 되죠? 되죠. 네. 그 다음에 4번. 이제 a가 뭐가 될 수도 있어? a가 a 제곱이랑 같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a랑 a 제곱이랑 같을 수도 있잖아. 자, a랑 a 제곱을 갖다가 풀면 2차 방정식이니까 a가 얼마거나 0이 되거나 a가 1이 되거나 맞습니까? a가 1이 되거나 징징 여기까지. 그러면 a가 0이 되거나 a가 0이 된 경우에 또 따로 어렵다 그죠? a가 0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집합 a의 원소가 a가 0이면 0, 2가 되고요. 집합 b의 원소는 a에 0을 집어넣으니까 1, 그리고 0, 4가 됩니다. 뭐 포함 안 되네. 그래서 0은 안 돼. 자, 1이야. a는 어떻게 되는데? 징징. 자, a에 1 넣으니까 집합 a의 원소는 1하고 3이 됩니다. 그래서 집합 b는 a에 1 넣으니까 3 되고 1 되고 4 되고 포함되네. 맞아요. 딩동댕.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되는 게 몇 개? 마이너스 1이랑 그 다음에 1이 나왔어. 근데 우리가 아직 확인 안 한 게 뭐 있어? a 플러스 2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봤는데 a 플러스 2가 뭐가 될 수도 있고 2a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a가 1인 경우랑 똑같고요. 그래서 a가 1인 경우를 확인했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2가 얼마가 되는 경우? a 제곱이 되는 경우도 생각해 봐야겠지. 그러면 얘를 우리가 풀면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은 0.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를 우리가 확인했잖아. 앞에서 a가 2인 경우를 안 해봤네. 그죠? a가 2인 경우 안 해봤네. 요거 신경 써야 되는 거야. 요거 때문에 이 문제가 좋은 거야. 자, a가 2라고 했을 때 됐습니까? a가 2라고 했을 때. 근데 우리가 a가 2인 거 아까 했어요? 안 했어? a 플러스 2는 4니까. 그죠? 아까 해봤죠? a가 2인 경우. 다 확인해봤으니 굳이 할 필요가 없겠다는 거야. 자, 해볼게. 그냥 찝찝하니까. a가 2면 2하고 4가 나올 거야. 집합 b는 a가 2면은 5하고 4하고 4가 돼서 4입니다. 포함관계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만족하는 정수는 마이너스 1과 1밖에 없고 둘이 곱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자, 얘는 좀 귀찮긴 한데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에 은근히 잘 나오니까 챙겨 두셔야 되고요. 자, 28번 갑시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뭐냐? 빰빠밤. 뭔데 이거? 뭐지? 뭐 대단한 뭐 막 엄청나게 무섭고 막 겁나요. 그죠? 막 생긴 거 보니까. 자, 부분 집합 문제 나왔고요. A, B가 있는데 뭐 정정정정정 집합 A, B의 뭐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됐어요. 자, 일단 집합 몇 개짜리? 2개짜리 문제가 나왔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그렇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공간으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자. 자, 일반적인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특별하게 뭐 서로소가 아니다, 뭐 확실히 모른다 그러면 일반적인 그림을 되고 자, 문제에서 전체 집합은 1, 2, 3, 4, 5, 6, 7, 8, 9까지다. 그죠? 1부터 9까지가 있어요.
자, 요렇게 한번 다 써볼게. 자, 1부터 9까지. 근데 3, 5, 7이야. 3, 5, 7이니까 여기 어딘가에 3, 5, 7이 가는데 알 수가 없어요. 자, 요거 중요하죠. 자, 요거 중요하죠. 이런 거. 뭡니까? A 여집합. 드모르간 법칙, CC의 법칙 보여가지고 갑자기 내가 막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이렇게 바꿔서 푸는 사람도 있고요. 요걸 번호로 풀면 A 여집합은 시작. 그렇지. 3번, 4번. 그 다음에 B 여집합은 그렇지. 1번, 4번. 얘를 교집합을 했으니까 몇 번이야? 4번 공간에다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을 거야. 4번 공간에 1, 2, 8, 9. 1하고 2하고 8하고 9는 왔어요. 그럼 시작. 1은 지우고요. 이제 갈 때 정했으니까 2 한번 지우고 8하고 9는 지울 거야. 3, 4, 5, 6, 7이 어디 가는지 모르는데 자, 문제에서 집합 B의 원소의 합의 최소값이야.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래. 자, 그러면 원소 B의 합이 최대가 되려면 3, 4, 5, 6, 7 중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누구지? 누구지? 그렇지? 3하고 5하고 7이 어떻게 되면 점점점 집합 B가 커지겠어? 집합 B가 커지려면. 그렇지. 3, 5, 7이 여기 많이 오면 올수록, 그죠? 요 공간에 오면 올수록. 공간이 3, 5, 7이 갈 수 있는 공간이 몇 군데야? 그렇지. 2군데야. 3, 5, 7은 1번 공간에 갈 수도 있고, 지금처럼 2번 공간에도 갈 수 있는데, 저 3, 5, 7이 어디에 가면 어디에 갈수록, 겹친 부분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집합비는 커질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3, 5, 7이 되면 나머지 3, 5, 7이 되면 4, 6은 어디 가야 돼? 무조건 4, 6은 여기 갈 수밖에 없잖아. 1번에 못 가니까. 3번에 가야지. 그지? 집합 B가 3, 5, 7이라고 말하는 순간 4, 6은 무조건 여기 정해지는 수밖에 없는 거야. 3, 5, 7이 A한테 가니까 4, 6은 어디한테 가야 돼? B한테 가야 돼. 이렇게 된 거니까. 맞습니까? B 거야, 4, 6은. 무조건 B 거야, 4, 6은. B만의 거야. 무조건 4, 6은 B의 거야. 됐지? 그러면 이 3, 5, 7이 어떻게 되면 제일 작아질까? 집합 B가. 이거 다 더하면 되겠죠? 3, 5, 7이랑 4, 6을 더하면 되니까 더하면 10이 되고 더하면 10, 25가 되겠네. 그럼 최대값은 25가 될 거야. 3, 5, 7이 들어오면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최소값이니까 이 3, 5, 7이 어디로 가면 돼요? 안 오면 돼. B한테. 왜 이렇게 다 지워져 버린가? 그죠? 어떻게 돼? 3, 5, 7이 여기 가버린 거. 3, 5, 7이 여기 A한테 가버려. 완전히 싹. A만의 부분에 가면 집합 B에는 더 이상 들어올 원소가 없잖아요. 그럼 4, 6이 최소값이 되겠죠. 합하니까 10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빼라 그랬으니까 15가 답이 되는 거죠. 됐네요. 공간의 싸움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공간의 싸움이 되게 많이 나온다 그죠? 여기 30번 주제에서는. 자, 그 다음에 29번으로 가봅시다. 자, 29번. 자, 요런 거는 쉽다 그죠? 요런 거는. 자, 요거는 바로 당당 풀었으면 좋겠고요. 자, 몇 개짜리다? 몇 개짜리? 3개짜리가 아니라 2개짜리야. 2개짜리. 2개짜리니까 뭐로 풀어? 번호로 풀자. 자, A를 힘들면 그래요. X라고. Y라고 이렇게 그래요.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X와 Y의 교집합이니까 2번이고요. Y는 2번, 3번입니다. 합치니까 뭐가 돼? 2번, 3번이 됩니다. 2번, 3번이 되는 거 찾으라는 거죠. 자, 얘는 몇 번이지? 1번부터 한번 해볼까? 1번은 1번이랑 합집합 2번, 3번. 아니죠. 2번. Y에서 X를 뺐어. Y에서 X 빼면 3번이잖아. 근데 3번의 여집합이야. 3을 빼니까 1, 2, 4가 나오고 교집합 Y. Y는 2, 3번. 교집합은 2번밖에 안 되잖아. 틀렸죠? 자, 3번. X는 몇 번? X는 1번, 2번. 빼기. X와 Y의 교집합 2번. 빼니까 1번. 그래서 틀렸고. 4번. X 빼기. X는 몇 번이다? X는 1번, 2번이다. 빼기. Y에서 X를 뺐어. Y에서 X 빼면 3번이잖아. 1번, 2번에서 3번은 뺄 게 없죠. 1번, 2번. 그리고 2번, 3번이 안 나와서 틀렸고. 5번은 2번, 3번에서 X-Y. X-Y는 1번이잖아. 뺄 게 없잖아. 2번, 3번. 2번, 3번 똑같네. 그래서 5번. 쉬어가는 타임 같다. 그죠? 요런 거는 뭐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30번도 많이 했던 거다, 그죠? 이제 지겨운 녀석, 이제는 약간 할만한 녀석. 부분집합을 A의 부분집합인데 걔를 원소로 갖는다. 이렇게 된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집합 A의 부분집합을 먼저 적어버리면 되지. 공집합, 그리고 A, 그리고 B, 그리고
A, B 이 녀석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 PA가 있는 거야. 그냥 PA가 뭔데? 그냥 이름표 PA. 자, 이때 원소가 아닌 것은 여기 있네, 그죠? 원소 집합 안에 있잖아. 그죠? 집합 안에 있잖아요. 집합 안에 집합기호 안에 있는 거. 요렇게 생긴데 여기 있네. 여기도 있고 얘도 있는데 얘는 없어요. 5번이 맞으려면 요렇게 되겠지. 부분 집합이냐? 이러면 요런 맞는 거야. 그죠? 부분 집합. 원소니까. 얘가 원소니까. 원소 여기 있으니까 부분 집합이 될 수밖에 없죠. 포함되니까.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자, 오늘 생각보다 오래 걸렸을 거야. 30번 문제까지. 그런데 여기가 이제 주 테마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 연습은 좀 많이 해 주시라는 거. 네, 수고했습니다.